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는 별자리,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 자리와 태양이 일직선, 그거를 피보나치 수열로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가 일직선 상에 있고 거리로도 맞기 때문에 아스타나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새천년에 수도를 옮기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건설하고 있죠.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고. 피보나치 수열로 한 번 더. 우리 주식하면서 피보나치 하면은 238, 382, 50, 618 이런 수열들이 있잖아요. 그 수열대로 한 번 더 나가보자. 일직선 상으로 검색을 하는데 뭘 하냐면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 여기를 찍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다가 선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저기 오리온 자리에 기자 피라미드로부터 아라라트 산, 시리우스 별자리, 그 다음에 태양자리 카자흐스탄, 거기서 일직선으로 더 이어서 피보나치 수열만큼 더 간 자리가 뭐가 있다? 지금 러시아에 유태인 자치구가 있다.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새천년이 시작이 됐고요. 올해 작년 2020년 12월 21일부로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났고 25일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해가 뜨고 새 해가 되면서 새로운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열린다? 여성의 시대가 열리고 물병자리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중심은 어디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그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지. 어딜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러시아 땅이긴 한데요. 헤이루장성, 흑룡강성, 그죠? 지린성, 랴오닝성, 여기가 뭐예요? 동북삼성, 만주, 바로 경계 붙어 있어. 그죠? 그리고 한반도.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지. 자, 고대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민족은 조상이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별자리에 따라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 수도와 거주지를 이동했고요. 이번 세기, 그러니까 이번 시대에는 수도는 어디라 그랬죠? 아스타나. 그리고 이번 거주지는 어디다? 여기. 그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 삼성, 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사람이다
원래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뭐 그 이름이 원래 임씨였고 임이조였다. 그죠? 이토 히로부미의 아버지가 양자로 이토 가문에 집어 넣으면서 임씨에서 이토로 성이 바뀌게 되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조선인이었다. 이런 내용은 이미 파다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인데 손을 자켓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있죠. 저거는 음모론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 뭐예요? 프리메이슨. 그죠? 프리메이슨이었네. 요거는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죠. 근데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켓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있죠. 저 사인인가봐요. 예. 엉아들, 나 프리메이슨이야. 이거는 국가도 초월하고요, 이념도 초월하고요, 종교도 초월해. 이 영화들은. 그죠? 나 프리메이슨이야. 이거 딱 사인 하나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근데 이 사람들도 프리메이슨이었네.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요, 요 사진 보시면 어때요? 김일성이죠. 김일성도 똑같이 자켓에 손을 딱 집어넣는 요런 사인을 보내죠. 프리메이슨이었네. 연결되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먼저 일단은 보고, 요거 보시면요, 김정은도 똑같이 하고 있네. 프리메이슨이었네. 그죠? 요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토 히로부미나 갑신정변의 주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은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선과 일본을 근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했죠? 엉아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일본은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일본의 성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자본의 영향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당시에 우리는 근대화를 거부했잖아요. 심지어 동학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은 점점 팽창하기 시작했지만 미국과 대립을 하는 사건이 생기고 계기가 생기면서 일본이 하려고 했던 보고계획, 즉 만주에 만주국을 설립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설립하려 했던 계획을 보고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독일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갖고 일본 영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갖고 중국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대련으로 가서 만주로 입성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딱 때마침 그때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삼국 동맹을 맺어버려. 그런 일이 있으면서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실패하고, 그 유태인들은 그냥 상하이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상하이 게토, 유대인 거주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의미심장한 게 딱 나타나는데, 상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상하이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상일까? 그죠? 뭔가 느낌이 오죠? 일본이 포기한 이스라엘 건설을, 새 이스라엘 건설, 누구랑 하게 될까요? 우리랑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항일 투쟁을 막 할 때, 우리가 항일 투쟁을 할 때요, 유태인들이 무기 또는 자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투쟁은 만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물론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은 엉아들 입장에서도 아직 진행 중이고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후구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후구 계획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후구 계획. 후구 계획. 보고 계획이란 이름 아에서 뭐 이렇게 자꾸 후구 계획이다. 일본이 엉아들한테 이거예요. 일본이 엉아들한테 우리가 유태인의 10지파의 일부니까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해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만주에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해 줄게. 그래서 건설한 나라가 바로 만주국. 그죠? 그러면 만주국의 황제는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라. 신라와 관련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청나라가 쓴 만주 원류고에 의하면 청나라는 신라로부터 그 정신적 계승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어찌됐건 뭐 신라와 연관이 있건 청나라와 연관이 있건 요쪽에 사람이 새로 세워지는 만주국의 황제가 되든 뭐 지도자가 되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후구 계획은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 지도거든요. 요걸 보시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점령한 나라들 지도예요. 일본이 당시 점령했던 땅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근데 어서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바로 인도 태평양 방어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죠. 비슷해요. 여기에 인도, 그지?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 이미 영화들은 저 당시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그죠? 일본이 유대자본을 받아갖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일본 제국으로 발전할 때 일본 제국을 이끌었던 참모 조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대본영이라고 불렀어요. 그 참모 조직을. 그 당시 동학사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복본사상이죠. 복본사상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 복본사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본이라고 불렀어요. 큰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 당시에 일본 제국을 건설할 때 일본 정부의 사령부 이름이 대본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일본 제국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냐면 고대의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고토를 일본 민족을 중심으로 찾으려고 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대 때 한국사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식민사관하고는 다르다. 한국사관은 내선일체, 만선일체라고 해갖고 일본
일본과 조선과 만주 그리고 몽골 등등 케레이족들이죠. 결국에 민족 요런 민족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이거다. 근데 다만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황국사관이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면서 일본은 원래 섬나라에 고립되어 있던 작은 섬나라 민족으로 축소화가 되고 바로 이런 황국사관은 그런 계기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황국사관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식민사관은 당연히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지만 저 황국사관은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축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일본이 돼서는 안 되고. 자, 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땅에 건설하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중 패권 경쟁, 그죠?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패권 경쟁은 이미 끝났고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상황이고요. 이미 중국의 알토란 같은 알짜배기 기업들의 벌써 엉아들의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게임은 끝난 거다. 요번 미중 패권 경쟁 이후에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제2의 보고개혁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근데 그 형식이 예전에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는 보고개혁은 4차 산업과 자본력을 통해 갖고 중국의 붕괴를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의 연방제 시스템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연방이 만들어지겠죠. 어딜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겠죠. 이 작업은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의 경제는 무너졌고요. 중국의 경제를 이미 엉아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막대하게 작업을 하고 힘을 쏟고 영향을 과시한 사람이 트럼프가 꽉 닫혀있던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을 시켰잖아. 지금은 중국의 경제적 완전 속국을 만들기 전이죠. 이제 엉아들의 자금이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 이 작업이 진행은 이미 시작되고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중국으로 엉아들 자본이 완벽히 들어가서 다 장악하고 지금 이미 장악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요. 장악을 했으면 뽑아 먹어야지. 그죠? 그 뽑아 먹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면 2028년에서 36년 그 사이 정도에는 요 꿈이 우리가 우리의 만주 땅을 동북 삼성을 되찾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연방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대 시대에 삼연방 시스템으로 그죠? 만들어질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방 시스템이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태인의 새로운 거주지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연방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유태인과
한국인은 조상이 같고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동아시아 연방이라는 것이 생겨날 것인데, 제가 죽기 전에 꼭 봤으면 좋겠긴 한데, 뭐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 탁탁탁 들어맞는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요, 이 사고가 좀 열려 있어야 돼.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사고라든가, 종교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념적인 관점, 이런 걸로 꽉 닫혀있지 말고, 과거에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라까지 잃었던 경험도 있잖아요. 이제는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중심에서 큰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이, 엉아들이 이야기하는 혼돈 속의 질서를 확립하는 시대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 엉아들이 만들려고 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요 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도 큰 그림에 큰 방향성, 큰 지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종목 딱 찍어갖고 그냥 올라가면 먹고, 시장 올라가면 먹고, 이게 아니라 저 엉아들이 큰 자금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종교도 바뀔 거고요. 종교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념적으로도요,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쓰고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하나의 정부 시스템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평화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만 볼 수는 또 없죠. 그 새로 만들어지는 질서가,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제하면서 준비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배척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죠. 자, 뭐 처음에는 그냥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저 엉아들이 도대체 왜 요즘에 저렇게 막 정신없게 세상을 막 바꿔가고, 뭔가 자꾸 뭔가 일을 벌리는 것 같고, 그것도 급하게. 그래서 저 엉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데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과거의 저들의 뿌리부터 찾다 보니까 우리하고 조상이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는 별자리, 이 천문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새천년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거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지금 엉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새천년이 되면은 별자리의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서 수도를 옮겨 다녔었는데, 거주지를 옮겨 다녔었는데,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새천년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아스타나다. 거주지는 어디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다. 생각보다 더 엄청나고 큰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그죠? 그 일을
찾아낸 거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소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런 좀 기분 좋고 긍정적인 요런 결론을 도출해내서 그대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 근거들도 짧지만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근거들을 제시해 드렸고, 그죠? 좀 희망을 갖고 한번 살아보면 새로운 새천년은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기분 좋게 우리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번 연휴 동안 요거를 좀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뭐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또 주식으로 돌아가서 또 공부도 하고 요런 시스템으로 다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엉아들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 엉아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슬쩍 그죠? 비치고 알맹이는 숨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대놓고 해도 돼 이제는. 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에 우리 돈 벌 수 있는 주식 관련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